중앙왕국. 붉은 용, 잠자는 거인, 풍부한 역사, 전설, 그리고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곳. 여기 여러분이 중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시작하죠. 중앙왕국, 중거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통 중국어 이름인데 그 유래는 아주 오래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 너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방이 자연적인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대 문명입니다. 그 역사는 40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아이스크림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국 상나라의 탕왕은 산에 가서 신선한 얼음을 구해오도록 94명의 신하를 보냈습니다. 얼음을 물소 우유와 밀가루 같은 다른 재료들과 섞어서 왕을 위한 아이스크림 간식을 만들었죠. 어때요? 물소 우유 아이스크림 싫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파스타가 중국에서 유래됐고 마르코 폴로가 13세기 후반에 이탈리아로 들여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젓가락은 4000년 동안 존재했지만 원래 식기구가 아니라 요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냄비에서 뜨거운 것을 꺼낼 때 편리했죠. 물론 젓가락 행진곡은 훨씬 나중에 피아노가 발명된 후에야 나왔습니다. 중국인들은 1년에 450억 개 상당의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또한 중국 젓가락은 길고 두껍고 끝이 뭉툭합니다. 반면에 일본 젓가락은 가늘고 끝이 뾰족하죠. 젓가락을 사용하는 동안 손가락, 손목, 팔, 어깨에 있는 수천 개의 신경과 50개 이상의 근육이 사용됩니다. 와, 젓가락질은 대단한 운동이네요. 중국어는 세계의 다른 어떤 언어나 방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8억 명이 넘는 중국 원어민이 있는 반면 12억 명의 사람들이 다른 중국어 방언을 사용합니다. 진시황은 중국의 초대 황제였고 그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인 그의 무덤은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1974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무덤은 전사, 전차, 말 등의 실물 크기 점토상으로 가득했어요. 그것은 기원전 2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에 판구가 있었습니다. 판구는 알 안에서 자고 있다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그래서 양이 태어났습니다. 양은 하늘이고 세상에서 빛의 힘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힘인 음이 쓰러져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판구는 5개의 신성한 산으로 변했고 그의 눈은 달과 태양이 되었고 그의 피는 대륙의 물로 변했고 그의 머리카락은 풀과 나무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생성에 대한 중국의 신화입니다. 선글라스는 12세기에 발명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중국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얼굴 표정을 숨기기 위해 검은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중국에는 돌숲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돌로 된 숲입니다. 2억 7천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석회암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륙 판게아가 여전히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러산 대불은 스촨성에 있는 70m 높이의 거대한 불상입니다. 완성하는 데 거의 100년이 걸렸는데 불상의 발엔 100명의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왕발이죠? 밟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중국 황제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용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용은 중국에서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만리장성은 단 하나의 벽이 아니라 여러 벽의 집합체입니다. 약 21,000km에 달하는 벽은 한 번에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에 걸쳐 약 20개 왕조가 참여했어요. 약 21,000km는 북극에서 남극까지의 거리보다 더 깁니다. 만리장성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 가장 큽니다. 중국인들은 그것을 완리창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끝없는 벽으로 번역됩니다. 정말 그래요. 케첩은 액젓을 뜻하는 중국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토마토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고 멸치, 버섯, 마늘을 소금에 절인 생선에 담가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버거와 함께 소금에 절인 생선 액젓은 어떨까요? 감자튀김이랑 같이 드실래요? 슈추라는 게임은 기원전 2에서 3세기경에 발명되었고 축구의 가장 초기의 형태로 여겨집니다. 슈추는 공차기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딴 스포츠인 탁구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춘 쿠키도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국수 공장의 직원이 발명했어요. 거울은 고대 중국에서 신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을 통해 사람이 숨겨진 영혼을 볼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국 신부들은 빨간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행운의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흰색은 애도를 나타냅니다. 중국 건물에서 4층을 찾을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없는 거예요. 숫자 4는 불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임대할 때조차 숫자나 주소에 4가 있는 것을 피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13이 불길한 숫자인 것처럼요. 서양에서는 풍수를 가구를 배치하는 방식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재료, 자연적 요소, 자연, 색,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경력, 지식, 가족 등까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풍수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어는 타밀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두 언어 중 하나입니다. 3,000년이 넘었습니다. 중국어에는 5만 개 이상의 문자가 있으며 큰 사전에는 2만 개 실려 있고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8,000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매년 섣달 금음날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니안이라는 사나운 생물에 관한 새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시끄러운 소음과 빨간색으로 니안을 겁주어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중국인들은 집을 붉은색으로 장식하고 불꽃놀이를 합니다. 제 추측으론 그게 용을 훈련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한 살 더 먹습니다. 서양에서는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먹지만요. 새해는 중국에서 큰 기념일이고 축제는 15일 동안 계속됩니다. 중국의 과학자인 장응은 2세기에 처음으로 지진계를 발명했습니다. 꽃병 모양의 기구는 청동공이 8개의 튜브 모양의 용 중 하나에서 아래에 있는 두꺼비 입으로 떨어집니다. 이 기계는 완벽하게 잘 작동됐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다른 발명품들은 최초의 기계식 시계, 석궁, 고마운 화장지, 일반 종이, 목판 인쇄술, 그리고 나침반입니다. 4,000년 이상의 긴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명할 시간도 많았었을 거예요. 지폐는 7세기에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동전 생산에 필요한 구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죠. 전설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첫 번째 황제인 신농이 우연히 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원에서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데 차나무 잎사귀 하나가 끓는 물에 떨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티백은 지구 반대편에서 유래했어요. 1908년 차 상인 토마스 설리반은 고객들에게 작은 실크백에 담긴 차 샘플을 주었습니다. 백에 담긴 차를 컵에 쏟아서 사용하라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티백이 전통적인 금속으로 된 차 인퓨저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당나라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시로 지인들에게 인사와 작별을 고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랩의 근원이 아닐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은 중국과 네팔의 경계에 있습니다. 8,484m의 최고봉은 지질 구조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매년 약 5cm씩 더 높아집니다. 지난 26,000년 동안 봉우리는 거의 1.6km 더 높아졌어요. 세상의 모든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소유입니다. 중국 밖에 사는 판다들도 임대 중일 뿐입니다. 아기 판다가 태어날 때마다 중국으로 보내져서 유전자 공급원 확대를 돕습니다. 중국은 가장 오래된 나무 종의 고향입니다. 바로 은행나무인데요. 2억 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12지신에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동물이 참가하는 경주가 있었어요. 고양이는 쥐에게 깨워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쥐는 깜빡했어요. 그리고 쥐는 경주 내내 소 등에 타고 있다가 교활하게 결승선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쥐가 12지신 중 처음이 된 거죠. 늦잠을 자서 경주를 놓친 고양이는 아직도 그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어서 쥐를 좋아하지 않는 거래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